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꼽는 것 중에 풍부한 녹지 공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 도심 한복판의 대형 수목원, 시민들이 충분히 자랑할 만한 명소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개발 순서에 밀려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공원의 미래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한 득과 실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가천대학교 조경 분야 김덕삼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대전시 의회 김동섭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 공원녹지과 이범주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정동 국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토론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그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요즘 일몰제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던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먼저 알아보죠. 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몰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뭐 국민들이라든가 대전 시민들도 다른 어떤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일몰제는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라는 것은 우리가 20년마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도시계획 시설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뭐 장기간 방치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이유로 1999년에 위헌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그것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실효, 그러니까 시설로서의 어떤 지정된 실효를 해제시킨다 하는 개념이 이제 일몰제 개념입니다. 그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설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가장 차지하는 것이 이제 공원이고 두 번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약 3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로가 28.7%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과 도로를 합해서 전부 67.5%가 되는데 공원은 전년 대비 조금씩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일몰제를 할 때 당시에 10년 이상 또 사업성이 없이 그대로 방치된 조성계획 수립도 하지 않은 것들은 2015년에 상당히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359개소의 23평방킬로미터를 이미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어떤 장기 미집행률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 약 40%에 해당하는 그런 공원이 이제 미집행으로 돼 있고 만약에 2020년 7월 1일 날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이 공원이 해제가 된다면은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어떤 위치와 규모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또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도 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도시의 어떤 종합적 기능이 이렇게 깨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원 자체가 또 해제되기 때문에 어떤 개별법에 따라서 거기서 개인들이 사유지의 어떤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공원의 모습을 앞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일부에서는 그동안 내가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해라. 그래서 보상에 관한 이런 압박도 상당히 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공원이라는 사업은 공공이 국가나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을 해서
매입을 토지를 수용을 하고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또 공원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은 분야가 있죠. 교육, 교통, 뭐 경찰, 뭐 복지.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필요는 하지만은 우선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공원이 그리고 장비 미치병이 많았던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이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뭐 재산권 행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내가 집 짓고 살면서 헛간 하나도 제대로 못 짓는다.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무슨 뭐 태풍 피해라든가 이걸 입어도 보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보도도 꽤 여러 번 저희가 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갈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개발하지 않고 그냥 2020년 7월까지 묶여 있는다면 그 이후에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풀어야 될 텐데 이거 한꺼번에 풀린다면 발생할 문제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가 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이게 2020년 7월까지 이 상태로 그냥 묶어만 놓고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풀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풀려지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999년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대한 침해가 있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민간특례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의 공적 예산으로서 공원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간특례제도가 너무나 좀 타이트했습니다. 좀 어떤 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오는 수익에 대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그런 제안을 하지도 않고 공모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2014년도 12월 달에 법을 개정을 해서 그걸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시키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그 경쟁력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공모도 하고 해서 지자체하고 이런 그 도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각 지자체, 특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요, 2020년 7월 1일자에 일몰제에 의해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는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그 도시공원에 있는 사유지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알아서 다들 개발할 거다 하고 생각들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합당하고 법적인 요건이 된다고 하면 개발을 하고 거기다 집을 짓든지 비공원 시설을 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유지,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가 맹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접근이 어렵고 좀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공원의 앞에는 벌써 도시 또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기타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의 그 주변 그 법에 의해서 함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국소적으로 개발을 하겠죠. 그러나 국소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지금처럼 대단위 개발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이 갖고 있는 소위 몇 평방미터, 몇백 평방미터 뭐 그 정도만 개발이지 지금처럼 몇십만 평방미터를 한꺼번에 개발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대전시에서도 과거 몇 차례에 걸쳐서 공원 지역 내에 뭐 대규모 쇼핑몰을 들어오도록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거 발표가 됐던 적이 바로 이런 조항 때문에 가능했던 거군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그 구역으로 이제 그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그 50년 전에 이제 대부분 공원을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이 되는 건데 공원 구역에서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발을 할 때는 그간에 이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왔는데 뭐 2020년 7월 1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원이 해제되면 상당 부분 단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뭐 맹지도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원이 해제되면 뭐 자연녹지나 이렇게 이제 풀리거든요. 예.
그러면 쉽게 우리 시 관내에서도 정림동 같은 경우에 공원이 아닌 일반 산림지역이죠. 그래서 부동산업자가 그걸 전부 그 토지를 분할 측량해놔서 토지를 전부 쪼개놨거든요. 쪼개서 거기에다 진입도로도 좀 내고 그래서 분할을 해서 맹지를 실지가 아닌 곳으로 만들어서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난개발이 안 된다 이런 우려성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한 602개소의 도시공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16개소 정도는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6개소 정도는 저 현재 지금 조성이 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인데 그러한 공원들이 어디냐면 이제 월평공원이 대표적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매봉이라든가 뭐 용전 가양 비례라든가 상당한 공원들이 있는데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26개소에 대한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한 2조 원 이상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만한 예산을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국회에서 법률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한 93개소의 그 공원에서 활발히 공원 조성을 민간 재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건 제도가 원래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80% 이상의 어떤 부지 매입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예치하고 또 그다음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 되돌려 주되 그 30% 미만에 대한 비공원 시설 부지 내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어떤 그런 수익형 시설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공원에 대한 어떤 그 사유토지 매수와 함께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월평공원이나 매봉공원도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묘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한 1000개 정도 되고 있고 사람이 이제 뭐 한 2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집단 마을이 한 2개소 정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이나 교회나 창고 건물들이 수두룩이 많은데 그런 사유토지와 병행을 매수와 병행을 해서 어떤 공원 조성을 하고 묘지 이장 복구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원하는 공원 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되돌려주는 사업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전국적 그 국가의 어떤 권장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많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만 해놓고 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공원이라고 이름만 돼 있는 곳을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일부 30% 미만은 개발해서 수익금으로 나머지 지역 70%의 지역은 진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찬합해서 시민들 품에 돌려주는 것이 민간 공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시민단체에서는 쉽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공원이 공공재라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고요. 그럼 핵심은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재심의로 간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이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좀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요? 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면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할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월평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갈마 정림지구를 합쳐도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야 심의를 하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겠다. 이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냐라는 부분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 소통 부족, 그 시민들의 의견 수렴 미비를 좀 들었습니다. 그 시에서는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진행된 것을 보면 그 사업자들이 와서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원 예쁘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주민이 아파트 얘기는 왜 쏙 빼냐라고 했더니 이제 어영부영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갈마지구도 그렇고 매봉지구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 아파트 지면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이분들은 일반적인 주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의 같이 함께하는 단체들은 전문적으로 돈 받고 싸우는 단체들이다.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얘기하고 다니니 이게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온 거죠. 또 하나는 사업주의 이익은 보이는데 시민 편익이 무언지 모르겠다. 분명히 여기다가 30% 아파트를 건설하면 사업주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남는 편익은 무엇냐. 갈마지구 같은 경우 개인 사유지가 30% 정도 수준입니다. 공공용지, 국유지 그리고 공유지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 70%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냐. 그 시민들의 편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게 민간공원에 대한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 제한에 대한 사안이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대선 시기에 지역 환경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 좀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월 달에 국회 토론회도 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제도를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요한 공원에 대해 그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대전시가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의 얘기이기도 했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우리 김정돈 국장에 대해 반론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교수님 전국적인 새 정부 정책까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 김정돈 국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원래 이 법률적으로 가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소통하는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뭐 이 사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공원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걸 말씀을 주시는데 원래 내용이 이제 방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평공원 같은 경우는 120만 평이라는 어떤 크나큰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원을 민간공원과 그 어떤 이 재정 투자를 통해서 전체에 대한 공원을 보존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큰 그림 차원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자료를 더 보완을 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일부 시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 내지는 홍보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월평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 전체에 대한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익이 많이 난다 말씀하시는데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혜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이 불합리한지 너무 터무니없는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보면 검증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검증하고 해서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통 부족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TJ부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론회가 이제 그간에 이제 KBS나 CNB 등 해서 5번째입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시의원님도 나오셨고 또 환경단체에서 나오셨고 해서 매번 토론회 때마다 나오셔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청이라든가 주민 설명회 했는데 주민 설명회도 뭐 월평동, 갈마동, 도마동, 뭐 정림동, 엊그제도 송천동, 뭐 그 용전동 다 했습니다만은 그 주민 설명회 한 것만 해도 엄청난 수십 차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간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기고라든가 또는 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숫자가 한 170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주민 소통을 해서 어떤 언론과 이런 이해를 어떤 시키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말씀을 하시니까 소통이라는 게서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진행이 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했으면 소통이겠지만 또 우리는 시 입장에서는 찬성론자들도 많고 또 토지 소유자라든가 지역 주민들 찬성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만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아파트만 짓는 부분은 30% 미만입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7, 80% 이상이거든요. 근데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보면 아파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7, 80% 이상을
공원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달고 아파트만 보니까 아파트만 지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변화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난 아까 이제 우리 그 의원님이나 또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안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국가에서도 이러한 도시공원을 해결하려면 재정이 문제거든요. 재정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정이 없는 속에서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해도 2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30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재정은 없는 상황에서 또 일몰제에 대한 것은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했고요. 그렇다면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게 해법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토론이 오면서 전에 한번 그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현재로서는 변화되는 게 없고 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교수님께 좀 한 가지 우리 김정돈 국장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재차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뭐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런 공원 관련해서의 정책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갖고 우리 김정돈 국장도 얘기가 있었는데 2005년에 이제 도시공원법이 우리가 개정이 됐고요. 그 전에 그 개정이 되어지면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2009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로 나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대선 주자들한테 이것을 공약을 다 받았습니다. 2009년 당시에요? 2005년 4년 된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예.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2007년에 장기 미집행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국토부에 당시에 이제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TF로 있었고, 의원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끝나면서 그걸 넘기고 그 다음 정권에서 그걸 받아서 한 게 그 당시 저희들이 그 해결책이 냈던 게 뭐냐 하면은 당시에 저희들이 한 5가지 정도 1번이 민간 추진공원밖에 없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민간공원이네요. 예, 지금입니다. 그다음 도시공원 기금을 시민들 만들자. 그다음에 시설 사용권, 시설명 사용권. 그래서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SK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공원을 이제 부지 매입하고 사용하자.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용적 이전제. 개발을 할 때 그 용적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이전해 주는. 그다음에 이 TDI 등등의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민간 추진 공원 외에 4가지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식은 1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KDI 용역을 2008년에 또 했습니다. 2008년 용역 결과를 가지고 2009년에 특례입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20%에다가 10만 평방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원을 시장에 던지니까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2014년에 부득이 그걸 완화 조항을 5만 이상으로 하고 전체 예치금도 전체 조성비의 5분의 4인 것을 그다음에 공원 토지 매입비의 5분의 4로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과장 말씀처럼 한 90여 개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의 이게 변화 가능성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오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공원들을 먼저 국가가 시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시에 약 5천억 정도 예산에서 시범 사업 하던 것이 전국에 15개 시를 이제 선정해서 공원 사업을 끌고 가다가 나머지 제로가 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예, 그래서 앞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대전시가 한 2조 5천억 한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민은 100만으로 보면 1인당 200만 원씩을 과연 가능하겠는가. 국가가 그런 재정이 되는가. 예. 그래서 정말 국묘지책으로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으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이 공원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더 문제는 5만 이하 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5만 이하인 것은.
오히려 공원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공원들은 큰 산에 등산도 하고 하천도 공원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나 더 공원이 중요하고 되지만은 공원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작은 공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성비는 어디서 나올 거며 그런 주변에 작은 5만 이하 되는 미집행된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번에 입법 발의를 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한 게 5만 이하에 된 것은 민영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건 4대 6을 합니다. 40%는 수익을 할 수 있게 좀 더 하고. 완화시키는 예, 완화해서. 그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현행 공원법에 정해진 시설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 시장에서 얘기 듣는 거 보면 그건 활성화가 안 될 거다. 수익성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은 논의가 계속 되다 보니 이제 불과 2020년에 이제 3년 남았는데 이 사업도 이 민간 특례 사업을 하는 것도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자문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하고 환경 평가도 해야 되고 등등. 약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적어도 금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사업이 그대로 2020년에 다다르게 될 거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거다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저희들이 또 경험을 봤을 때 거기까지 과연 국가가 영향이 미치겠는가. 저희들도 조경학회라든가 도시계획 학회에서도 최근에 녹색 큰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부에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급격한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이제 예측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큰 틀에서 그런 민간공원이라는 것을 지금에 있는 그 틀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2020년 7월 일몰제 이후에 대책 없이 그냥 풀어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짚어봤다면 그러면 도대체 대전 지역의 이런 공원들이 공원 지역들이 현 실태는 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또 걱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죠. 대전 지역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이 한 26개 공원 지역 정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 짚어주셨죠. 규모가 좀 크고요. 예. 장미집행공원입니다. 예. 그 공원들의 실태가 그럼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 26개 공원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50년 전에 이제 다 지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대표적인 공원이 이제 그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공원이 이제 월평공원이거든요. 그 월평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 65년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공원구역으로 이제 지정을만 해놨을 뿐이지 공원이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공원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시겠고요. 근데 그 공원 안에 이제 들여다 보면 그 겉에서 멀리서 보면은 이제 그 나무 숲으로 돼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이제 그 들어가서 보면은 묘지가 그 공원이 전체 면적이 120만 평입니다. 그러면은 여의도 면적의 한 1.5배가 되고요. 수목원 우리 이제 그 한밭도서관 있고 한밭도서관이 아니라 한밭수목원이죠. 그 한밭수목원 한 10배 이상의 어떤 면적을 갖고 있는 월평공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묘지가 한 1000개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불법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이나 묘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그 안에 이제 그 이 두 개의 집단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한 200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어떤 불량 건축물, 심지어는 식당이라든가 교회, 또 그다음에 이제 과수원, 그다음에 자재창고, 쓰레기 적치장, 공장 이런 것들이 무수히 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공원 전체에 대한 사유 토지 면적이 지금 78%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훼손된 면적이 약 38%가 돼요. 38%.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2020년 돼서 공원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거의 60%에 가까운 어떤 공원이 난개발이 되고 이제 오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원이 지정이 된 것이 해제가 된다면 보존 녹지나 자연 녹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종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존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 보존 녹지 아니고 자연 녹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존 녹지에서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라든가 또는 4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그다음에 창고 시설이라든가 커피숍, 그다음에 이제 그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공원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원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그 4월 28일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이 개발 요건이 이 평균 경사도로 해서 최대 경사도로 해서 30% 미만. 그러니까 최대 경사도로 30% 미만이고요. 인목 본수도가 40% 미만일 때는 개발 요건이었었는데 지금도 약화됐습니다. 강화된 것이 아니라 약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목축적으로 해서 25%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평균 경사도로 해서 16점 뭐 이렇게 7도인가 이렇게 해서 낮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원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하는 상황이 현재 이렇게 막 속속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평공원은 훼손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네. 2020년에 대책 없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네,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자 김정동 국장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대전 지역의 공원 실태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훼손이나 이제 불법 형질 변경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는 자치단체 역할이죠. 그래서 불법 행위나 뭐 나무를 그 벤다던가 아니면 형질 변경이나 이거 다 불법입니다.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를 죽이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인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자기 소유에 있는 땅이 공원 부지지만 녹지지만 여기를 훼손하고 훼손됐으니 개발하게 해주세요라고 시에다 요구하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전 참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훼손됐으니 개발한다가 아니라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이걸 그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 훼손됐으니 개발하겠다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과연 민간공원 특례 사업 그 갈마지구, 정림지구 훼손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훼손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 안 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산을 밀고 아파트를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그 우리 김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 녹지, 보존 녹지가 됐을 때 지을 수 있죠. 단독주택, 커피숍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양은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아무데나 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숍 예를 들면 도심 내에서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산 중간에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밑에서부터도 많고요. 장사 잘 안 돼요. 위쪽에 짓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살기 위해 단독주택 짓는 게 난개발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질 수 있는 게 지금 기준으로도 충분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국유지, 공유지 그리고 그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 특히 토지 소유주분들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지역들은 개발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들어왔으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들어온 지역은 사업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는 이만큼 중요하니까 보존 관리하고 여기는 많이 훼손됐고 공원 가치 떨어졌으니 개발합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개별로 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전체적인 녹지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제 반대 의견을 들어봤고 우리 김 의원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간특례 제도라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고육지책의 묘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민간특례 제도를 도입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을 좀 분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그다음에 정림지구, 그리고 과학공원 내에 있는 매봉공원 그쪽은 민간특례 제도를 도입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편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맹지가 있고 첫째는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유지에 대한 포함된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그런 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그 소유주한테 우리가 대전시가 갖고 있는 공공용지하고 대등하게 맞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다 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 불합치 이후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입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월평 근린공원 도시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이게 1997년 9월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서구청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논란에 있는 매봉공원도요. 용전공원도요. 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1992년 12월 달에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가 이 민간 특례 제도라는 거를 이용해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그냥 그 제안서대로만 그냥 사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또는 모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민간 특례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도입해야 될 대상지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편익이 큰 것인가를 그 사업 계획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조절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의 갈마지구 그다음에 정림지구 과학공원 내에 있는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 사업자 제안은 그대로 디자인한 그대로 공원 조성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내용이냐. 2020년 7월 1일자가 되면 일몰제에서 당연히 해제가 된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갖고 있는 분들이 난개발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당시 TF팀에서 고민했다는 것들 하나가 첫 번째가 민간 특례제도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펀드 조성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업자한테 수익 사업 할 수 있는 공원 조성하게끔 할 수 있는 거. 그 아까 명칭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당시부터 순차적으로 처음 하나씩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시범 사업이 일견 타당성 있고 시민한테 돌아오는 편익이 훨씬 크다. 그러면 그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원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월평공원이라든가 매봉공원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한 숨고르기 들어가고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내렸듯이 일단 숨고르기 들어가고 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 토지의 공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도입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담 부서를 해서 연구를 하겠다 했고 좀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6월 8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좋은 의견들이 제안들이 나오면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테고요. 또 아까 이범주 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더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들,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편익 정말로 시민들한테 그 공원을 잘 조성해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대로만 그대로 추진한다 하니까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저항이 좀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안을 언급했으니까 그 부분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동 국장님하고 또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 이제 이 공원 내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과수원이라든가 기왕에 훼손된 것들이 우리가 뭐 시에서나 구에서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안이 공원 지정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축물이 있었던 합법적인 건축물도 많아서 지금도 뭐 점용화를 해서 건축화를 또 이렇게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묘지도 이제 상당 부분이 거의 이제 그 전부터 다 썼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그런 어떤 훼손 지역이 뭐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원이 아니면 이제 자연녹지로 되게 되면은 기획부동산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20년, 50년 내다 보면은 이 대전 땅은 월평공원 땅은 청양에 있는 산골짜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땅을 토지 소유자나 기획부동산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그러면 해제되면 그 토지를 분할해서 접근로를 만들고 맹지가 안 되게끔 해서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50년 이상 멀리 내다보면 공원이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소유 아까 말씀하신 토유 또 소지 토유 78%가 다 사유지입니다. 현재 뭐 국가 땅은
2%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동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이제 갈마도서관 뒷산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22필지입니다. 그 면적 6만 8천 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고지 개념, 국공유지, 토지 정의상 해당이 안 됩니다. 사유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단 측한테 공무원 공단 측한테 여쭤보니까 2020년 공원이 해제되면 공무원 임대주택 짓겠다고 벌써 합니다. 예.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토지를 맞교환 말씀을 주셨는데 시에 그만한 재산이 맞교환할 수 있는 시 재산이 없어요. 시유 재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선 제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9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가드라인이 정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선 제한과 공모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매번공원이나 월평공원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제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정책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환경단체나 그 정치인들은 그거 시민들이 그 법률로 제정하고 정책 결정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타가 법률 내에서 행정기관이 지자체에서는 행정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뭐냐 전혀 특혜가 아니거든요. 왜냐 전국적으로 법률로 문을 열어놔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잠깐만 우리 그 과장님 말씀 잠깐 더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간에 뭐 했느냐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지난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8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했거든요. 네.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서대전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억 달라고 그 효성 측에서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중촌시민공원 790억 원 예산 들여서 10년째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시재정이 어렵고요. 또 그만큼 우리가 공원 조성과 관리 예산에 많이 투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어떤 그 이런 절차 뭐 매봉공원이나 어떤 월평공원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법에서 문을 열어놨고 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 간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해주면 시간이 많이 지는 거 있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법률을 정한 한도 내에서 하시다고 법하시는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법의 테두리 가기 전에 시민적 공감대,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편익 우선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절차를 밟을 때 그 반대의 의견,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좀 잘 가미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일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약 3,000세대가 들어오죠. 3,024대 정도. 현재 예측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합니다. 그러면 29층이에요. 최고층이 예정된 게. 29층짜리를 지어서 3,000세대를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거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하우스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 공원처럼 하는 그 하우스 그런 주택을 지어서 3, 4층짜리 해가지고 지어서 그 훼손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서 짓는 거하고 과연 어떤 게 더 그 공원을 더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한 거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월평공원의 그 사업구역이 아주 엄청 큽니다. 30만 평이 되죠. 꽤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그 큰 구역을 하다 보니까 비공원 시설 30%도 커지는 겁니다. 즉 최소한의 사업구역을 아까 5만 평방미터지 않습니까? 최소한이 5만 평방미터만 하면은 결국은 그 5만 평방미터의 30%가 비공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월평공원은 저도 자주 다닙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놔도 공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훼손되고 여러 가지로 그 난개발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만 하세요. 나머지까지 넓혀가지고 비공원 시설을 더 크게 하지 말고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냥 훼손된 부분만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공원 시설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원 훼손이 더 적어지겠죠. 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렇게 첨예한데 이게 대전만 이런 것인가? 전국적으로도 이 민간공원은 지금 적용이 돼서 90여 개 속에서 지금 사업자들이 입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뭐 대전만 이런 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입니까? 뭐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선 그 일몰제가 되면 이제 공원이 아니고 여기는 월평공원이 아니고 뭐 공원으로 그거는 행정적으로 뭐 다시 또 진짜 도설산으로 되겠죠. 그럼 도설산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일부 부분에서는 사유지 나 재산권 행사하겠다 해서
통로, 뭐 등산로 길을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로 하는 경우에는 민간 개발업자가 이렇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다 보니 지금 가장 현재 거의 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예. 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위주로 가는데 그 규모와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통경축이라든가 층을 좀 조절하는 문제는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건축 심의를 한다든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등등 하는 속에서 충분히 조정이 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이번에 2014년에 완화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세련된 지역은 없어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공원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앙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런 사업, 공원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되고 예. 이제 인천은 한 30% 되지만은 거기는 제가 그 숫자는 좀 체크를 못 했는데 재정이 비교적 좀 탄탄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에 뒷받침을 해서 어떤 그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일부 그런 전체적인 어떤 틀 안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이 되는데 그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어 가는데 강론에 들어와서는 역시 지금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대전시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용산공원하고 경험이 좀 다 차이가 있지만은 용산공원에 제가 이제 추진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약 100만 평 같은 부지를 다 개발하는데 그럼 저 삼천포 국비를 다 투여를 해서 하면은 삼천포에 있는 사람이 용산공원을 몇 번 이용하겠느냐. 실수혜자는 용산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서울 시민인데 서울시 예산을 넣어라. 그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왜 국가공원인데 넣느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사 부지라든가 수성부, 캠프킴 약 6만 평은 공원 지역에서 제외시켰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초고층 개발을 통해서 공원 개발 하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에서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공원을 개발하는데 시의 그런 재정을 그러면 월평공원도 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원입니다. 공원이지만은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중앙공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장소가 평지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공원들을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트럴파크 같은 이런 공원이 돼야 되고 월평공원은 산지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자연으로서의 어떤 보존 가치가 있지만은 대규모의 사람들 집회를 모으는 그런 공원으로서는 기능이 좀 제한이 있다. 예,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제 일부 공원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70만 공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자. 그럼 개발할 때 생기는 환경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또 제도적으로 뭐 좀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이 시간이 뭐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게요. 지금 이 상태로 대책 없이 2020년 7월까지 가고 나면 그 후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달라붙어서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뻔하다. 이런 얘기고 또 이 사안이 물론 월평공원을 예로 든다면 시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뭐 고민 또는 대책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가 토지에 대한 공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같이 도입을 하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민간특례제도에 대해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이나 전담부서를 해서 전폭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공약 발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민간특례제도를 잘 도입을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잘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해제를 대비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숨고르기도 하고 의견 더 듣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더 검토해보고 그리고 현재 월평공원이라든가 매봉공원 이외에 용전공원이라든가 문화공원이라도 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데가요. 예. 그런데 그런 공원들은 사실은 주민과의 마찰이 크지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런 데 먼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편익이 시민들한테 더 좋더라. 그래서 역시 이것도 월평공원이나 매봉공원에도 한번 적용시켰으면 어떻겠느냐고 시민들한테 한번 펼쳐 보여서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월평공원 갈마지구나 정림지구처럼 첨예하게 대립되고 매봉공원처럼 시민들이 막 반대가 심한 데다 불구하고 막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밟으려고 하시면은 저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월평공원은 산지형 그 도심 상징 그 근린 공원입니다. 때문에 전 시민들이 공유할 수 할 수 있는 그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에요.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은 자체로 놔도 산으로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산은 예? 자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특례법 민간 특례를 제도를 도입한다 하면은 적게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까지 듣고 저희가 뭐 준비한 그 토론 내용은 아직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거의 뭐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이라서 네 분께 못다한 말씀들 들으면서 마무리 발언 겸해서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김전동 국장께서 한동안 말씀 못 하셨는데 한 1분 안쪽 정도로 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전국산이다 보니 다양하게 행정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범주 과장님께서 아니 뭐 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시민들한테 얘기해야지 무슨 그 처음부터 얘기하냐는데 제가 4월달에 광주 토론회 갔을 땐 이런 사업이 이때 예상되고 있는데 의견들이 어떠냐 미리 받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에 다 부결되고 나서 시에서 시민사회를 모아서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민간공원 특례사업 잘못하다가 난개발이 우려되니 좀 이거는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의 예산이나 제도 변경을 좀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똑같은 사안인데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 얘기를 왜 하냐는데 5개 지구의 아파트가 7,000세대입니다, 대략. 나머지 지역까지 더 들어오면 10,000세대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니겠죠. 갑천까지 한 15,000세대가 3, 4년 새에 생기면 이 뒷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단순히 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원 그 70%에서 나머지 30%는 무엇을 다 해도 된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는데 반대만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후에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는 게 소통이지. 반대하니까 우리 소통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후에 사업 진행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장 받고 마음 열어놓고 만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이제 합리적인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할 부분 인정하고 대안은 같이 찾아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1분 이내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 특례 사업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공원 또 일몰제가 눈앞에 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 특례법에 의한 공원은 공원이 해제될 경우에 국가적으로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난개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 이런 책임이 행정 지침이 아니라 이제 법규 명령에 가까운 하도록 하는 이런 특례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공원을 나머지 공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다음에 비공원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는데 좀 더 환경에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갈 거냐에 서로가 또 의견을 모아서 가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어떤 공원 시설들을 놓고 공원의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공원 개발을 이 특례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좀 요구되었던 민원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서로 좀 투트랙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않냐. 오늘 월평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가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가 공원이 아닌
다른 거로 뭐 택지라든가 개발이 되는 경우에 전체 능선의 연결로 나머지는 접근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여기까지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자, 우리 김정도 정리를 해야 의원.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들이 많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특례 제도라고 하는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과연 그 민간특례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해서 조성해야 될 도시공원 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대전시 또는 국비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던지요. 그렇게 해야 될 구분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은 반경 4km 내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심이 허파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근데 거기를 그렇게 우리 대전시가 앞장서서 29층짜리 3024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전시가 나서서 훼손을 조장하는 거다 때문에 구역을 좀 더 줄이고 그래서 비공원시설도 줄이고 그리고 그걸 도입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데부터 먼저 해보고 시범사업 해보고 그다음에 월평공원에다 적용을 하든지 그렇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예,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달구 29층 말씀하시고 세대수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결정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도시공원 의원이라든가 또 도시의원이 경관의원위에서 각주 의원위에서 걸러질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적 합의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대안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등산로 막기 전국적으로 많이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동 같은 경우나 또는 그 유성의 왕가봉 같은 경우에 공원시설, 약수터 시설, 개인 토지도 한 거 철거 해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어떤 이 부당 이득금을 청구해서 예. 물어준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인천광역시 얘기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광주 뭐 공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할까요 말까요 공청회하다 끝났습니다. 거의 그렇고 자, 끝으로 예, 이것은 이제 우리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나 시재정 투자 사업은 우리 시민들은 찬성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양쪽 의견 들어서 잘 다듬어서 보완해서 공원 조성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정말 시간이 짧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개발과 보전, 그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대립되어 왔었죠. 시대 상황과 또 논리에 따라서 이 개발과 보전은 앞자리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던 우리 고전의 건축 철학을 지금 뜬금없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보기 좋고 또 가장 살기 좋은 선택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1시간 내내 해봤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